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아시아 증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오후장 투자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80선 위쪽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5.83포인트 상승한 1681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 지표 개선에 탄력을 받으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바탕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요. 어제보다 2.97포인트 상승한 527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47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순매수를 이어줬었는데 오늘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11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4억 원 매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개인은 8억 원, 기관은 47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0.5% 정도 상승하면서 80만 원 선을 회복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포스코만 소폭 하락하고 있을 뿐 현대차,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급등세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어제 2% 정도 조정받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8% 정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은 오늘도 강세네요. 1.2%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LG전자가 사실 오르고 있었는데 현재는 보합권으로 소폭 줄어든 상태네요. 아니죠. LG전자가 오전 중에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 오늘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보기 전에요.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1.3% 상승하면서 LED 관련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조정받고 있고요. 포스코 ICT도 역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 태웅, 메가스터디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늘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태웅이 1.2%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와 소디프 신소재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음과 CJ 오쇼핑은 하락세고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 오늘 3%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르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업종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일제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운수 장비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이 비교적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업종과 의료정밀업종, 증권업종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는 업종들 그리고 특징 테마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비교적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 장중에는 1%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운수 장비업종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원양자원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특징 테마, 특징 업종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비숍님. 네네.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배경부터 파악하셔야 되는데 외국인 혼자만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미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기관권의 물량이라든가 개인들의 매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누적된 1670에서 1700 사이의 어떤 그 매물 자체를 이대로 뛰어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이 손을 놔버리면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글로벌 어떤 악재들이 다 타넘고 이렇게 점점 봄바람이 부는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감지할 수는 없고요.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닝 시즌도 점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여러분들도 지금 장세를 보면 각계약진이지 어떤 구분을 짓거나 무리를 짓기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주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의 풍력주 그리고 태양광 등의 이제 매수가 유비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좀 궁금하네요. 네, 현재는 테마주가 이제 그것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조금씩이요. 뭐 엄밀히 말하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약간의 어떤 시세가 몰리고 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이런 쪽에 그 오후가 되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온다고 볼 때 참 싱겁습니다. 테마가 이쪽이 달립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꺾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마이웨이 나만의 종목들을 찾아서 테마에 대한 결집은 조금 잊으시는 게 좋겠고 종목별 대응을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제는 정부의 지원 소식에 LED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급등을 했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매매들이 단기화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매매하고 팔아버리니까요. 전체적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0.6% 정도 상승하면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을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일본과 중화권 증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0.3%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3천선은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의 흐름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차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주는 정부의 정책 규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하고 있지만 유가 하락 소식에 관련주는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오늘 하락세입니다. 어제도 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항생지수, 홍콩 H지수 모두 약과권에서 조정받고 있고요. 대만 지수와 베트남 지수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지수와 싱가포르 지수, 호주 지수만이 홀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비교적 강하게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67% 상승한 1815.52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1744포인트대로 오전장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금 1800선에 안착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업종의 약세가 시장에서 충격을 주는 모습 보이면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저치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6.1%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가격 조사 시작 이후로 가장 낮은 최저 수준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약세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4.2%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2년째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일본 또한 부동산 업종들의 이런 약세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1년 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계속적인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고 일본 증시 또한 지금 이러한 흐름에 동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 주체는 외국인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들 또한 매수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각부에서 있었던 일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의 또한 호재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1800선에 안착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금 11,000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80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소폭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000선 오늘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도 또 궁금한데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 모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중국, 홍콩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중국 본토 지수 3,050선에 안착에 실패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0.39% 하락한 3,034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러한 이유가 중국의 토빈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빈세 같은 경우에는 81년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지금 매한 채권 파생 상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한머니에 대한 거래세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 시초가 돼서 토빈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아직 중국은 이러한 토빈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안화 절상을 앞둔 시장에서의 이러한 것들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망세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위안화 절상 시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위안화 절상이 사흘 내 될 것이라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 3,000선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그 위안화 절상이 언제 될지 시점에 따른 변동성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오늘 중국 본토 지수 3,05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징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특징주는 별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비숍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네, 오늘 종목을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NC입니다. 차트를 좀 띄워보면요. INC요? 네네, 예. INC입니다. 네, 이게 지금 다른 차트가 자꾸 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INC 같은 종목은 어떤 테마로 좀 접근을 해보신 건가요? INC는 지금 그 현재 상태가 예. DMB를 만들고 하는 업체입니다. 예. 시스템 온 칩이라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아이폰에는 DMB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린 테레비 나온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년서부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를 판단할 때 재무제표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비타 지수를 많이 봅니다. 에비타는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에비타 마진율을 이제 매출로 이렇게 비율을 따질 때 에비타 마진율을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서 에비타 마진율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종목 차트는 또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정도의 종목인 경우에는 통상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차트가 떴으니까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신규 상장돼서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고요. 바닥권을 쭉 만들면서 간단하게요.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위로 이탈하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인 선발대회라고 볼 수 있겠죠. 나만의 어떤 진짜 좋은 종목을 찾아서요. 급등을 시켜내는 그런 기술을 발휘할 때인데요. 동사와 같이 실적 시즌에 걸맞게 실적도 좋아지고 재료 자체도 향후에 이제 아이폰의
대척할 만한 스마트폰의 강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성장성을 유지하고 또 하나 더 보탠다면 바닥권에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을 이틀하는 것만 확인하면 들어갈 수가 있죠. 금일 양상을 보시면 만들어놓은 박스권을 상향 이탈하면서 어제는 조정을 받고 오늘은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금일 3.4% 정도 이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위로 뚫고 나간다 그러면 기본이 14,000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바닥서부터 여기까지 출발한 종목을 우리가 굳이 여기서 팔 이유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끊어주고 다시 잡아주고 몰고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정도는요. 하단으로요. 하단으로 11,3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들어가신다면 큰 부담이 없는 종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종목이 더 있으시다고요? 네, 예. 예. 이수학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수학은 최근 장세가 좀 곤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넓게 봐서는 지금은 조정이지만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살아나고 이제 제2차 상승이 또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이 시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유행이 슬슬 불고 있는 게 저 PBR 또 저포주 찾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수학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차트도 상당히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특징은요. 이제 합성세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알킬벤젠, 노말파라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내 유일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특징적인 상태는 PBR이 0.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 대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청산가치는 이 회사를 다 정리를 했을 때 한 주당 얼마 남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BR이 0.36, 또 퍼요. 주가 수익 비율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퍼가 10배거든요. 동사가 3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메리트로 부각이 되고 그래서 바닥에서 서서히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중기 베팅을 하시는 분도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요. 12,000원 정도를 넉넉하게 잡으시고 목표가액은 일단 위에 고점인 15,000원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꾸준히 밀고 나가실 종목이지 짧게 먹고 버리실 종목은 결코 아니다라는 판단에 2만 원 정도까지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시각 시가총액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포인트 상승한 168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9포인트 상승한 527선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모바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총 7,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무선망 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기 주요 부품 국산화, 모바일 소프트웨어 발굴 등에 2014년까지 5,98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양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와 다중통신 모뎀칩 개발에 1,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 맞춰 삼성전자와 LG전자, 펜텍 등 국내 휴대폰 제조 3사는 올해 R&D에 3조 1,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 즉 월급쟁이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반면 일용직과 자영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상용 근로자 수는 97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의 620만 명대와 비교하면 5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의 증가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나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65만 7천 명으로 전달보다 6만 8천 명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자영업자는 548만 9천 명으로 전달보다 1만 4천 명 늘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을 작년 대비 2자릿수 이상 늘리고 영업이익도 지난해 수준 이상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은 오늘 오전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경영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엔진 확보에 집중해 작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와 LCD 분야에 각각 5조 5천억 원과 3조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주당 7,500원의 현금 배당과 이사진에 대한 총 520억 원의 보수 한도 승인도 이뤄졌습니다. 유명 제약사의 복제약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과 중해신약, 일양약품, 태평양제약 등 유명 제약사와 대기업 계열 제약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최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32개 제약사에 6개월 해당 제품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과 인체에서 동등하게 작용하는지 검증하는 인체 시험입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약효 시험 제출 기한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지만 상당수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복제약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3차 제출 기간까지 생동성 시험 결과를 내지 못하면 해당 제품은 허가가 취소됩니다. 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가 여러분께 선보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오늘 오후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